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대로 줄었고 또 서울 사망자 수도 200명대에 진입을 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경찰은 전자석 안전띠 착용 효과를 강조하는데 교통기관은 법보다는 이 안전띠에 대한 의식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초등학교 보행 교통사고에서는 2학년생 희생이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대로 줄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도심 통과 속도를 낮춘 것과 사람 중심으로 바꾼 이런 의식이 정책 효과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1976년 발전된 자동차 산업만큼이나 사망사고도 많았던 이후 처음으로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81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도 1970년 사망자 수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0명대에 처음 진입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5년간 보행과 관련된 서울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에서는 2학년생이 희생되는 심각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네. 2014년 보행사고 4,762명과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보행 중 교통사고 사상과 사망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요, 탑승했을 때나 보행을 할 때를 뜻하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적다고 해서 사망자까지 낮아지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6년 연속 사망자 수가 감소가 됐고 또 사람 중심과 도심 통과 속도를 낮추고 또 전자석 안전띠 착용을 하는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2017년에 비해 사망자 수가 9.7% 낮았던 2018년 사고 건수는요. 오히려 전년 대비 0.4% 증가된 21만 7,148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32만 3,036명인 부상자 수 또한 0.1%가 증가된 수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네, 이 사람 중심 교통 정책 큰 획을 그었는데 지난해 분야별로 조사된 감소와 또 사망 비율이 높았던 유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2018년 사망 사고를 분류하면요, 차대차가 아닌 보행 중 발생된 사고가 39.3%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이 35.4%로 집계된 탑승 중 사망 사고고 또 이륜차 승차 사고가 19.5% 그리고 자전거 승차 사고가 5.4%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목별 구분에서는요, 보행 사고가 2017년보다 11.2% 감소된 1,487명으로 나타났고 또 시간대 발생은 18시에서 24시 사이를 2시간씩 나눠봤는데요. 네. 1단계인 18시에서 20시와 또 22시에서 24시 순으로 나타난 이런 수치는요, 아마도 그 퇴근 이후에 저녁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것이 많은 이후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7년에 비해서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줄었지만요. 네. 보행 사고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노약자들의 피해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서두에 상대적 요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수도 2017년 대비 4.8% 감소된 1,682명이고요. 네. 또 13세 미만 어린이도 2017년과 비교하면 37%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 운전자를 뜻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843명으로 0.6%가 또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346명으로 21.2%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업용 차량인 버스와 또 화물차 사망자도 748명으로 8.9%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종류별로 구분도 하고요. 지역 네. 간에도 서로 비교도 하던데요. 네. 이 안전속도 5030이라고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보행 사고 왜 줄지 않고 있을까요? 네. 지방경찰청별 사망자 통계 비교에서는요. 네. 광주와 부산, 대구, 전북 순으로 감소된 데 반해서 또 울산과 인천, 대전 등은 반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광역시도와 또 지방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인 시, 군, 구도 등에서도 10.9%가 감소된 2,730명이 숨졌습니다. 또 887명이 숨진
국가관리도로죠. 고속국도와 일본국도 등에서도 네. 8.6%가 감소가 됐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난해 감소된 사망자는요, 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그리고 음주운전 강력 처벌, 이런 대형 차량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 이런 게 아무래도 기여도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 보행 사망자가 준 것은 도시부 속도 하향 시범 사업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아울러 올해는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인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보행자 안전을 더 지키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과 또 오는 6월 더 한층 강화된 이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그리고 지난해 의무화됐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안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도로교통공단이 서울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사고를 5년간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저학년일수록 하굣길이 더 위험하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2014년부터 17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네. 전체 사상자와 사망자 모두 2학년 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가 58.9%가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서 발생이 됐고요. 또 새학기와 입학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와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교 시간대와 또 이후 학원 활동이나 또 놀이를 즐기는 14시에서 18시 사이 발생되는 사상자 수가 50.3%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절반 정도가 되네요. 네. 자, 근데 3,000명대로 낮아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사망자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지난해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아까 말씀드린 1970년 이후 최저인 29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대비 44명의 희생을 줄였을 뿐 아니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 인구 10만 명당 3명꼴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요. 지난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중에서 2.7명대인 스웨덴과 또 2.8명대인 영국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뭐 경남도 다르진 않겠지만요. 네. 인구와 차량 운행 밀도가 높은 서울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차 대 차보다는 보행인,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이 피해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사망 비율은 전체 40%에 달하고 119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51세에서 60세가 17% 비중에 21세에서 30세로 나이가 낮아지면서 또 역시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400명에서 매년 감소는 하고 있지만요. 복잡한 환경이 사고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까도 이제 잠시 짚어드렸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가 서울 면적 대비 1.2%에 국한된 이런 네. 사대문 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대 사람 사망자는 2017년 189명에서 2018년 184명으로 줄었지만 55%대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요 62%로 늘었고 또 절반인 96명은 바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숨진 사고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전좌석 안전띠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법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이런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착용 현실을 꼬집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 차량 첨단 안전장치가 중상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또 전좌석 안전띠 착용 실태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표현으로 의식 부재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던 지난해 착용률은 86.55%였고요. 이 중 앞좌석은 88% 남짓했고 뒷좌석은 32%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네요. 네. 당시 앞좌석 안전띠는 제주와 울산이 각각 80%와 81%대를 기록했고요. 또 뒷좌석은 대전 11%를 남짓했고 부산도 15.3%로 이렇게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경남 지역은요. 앞좌석이 87%에 뒷좌석이 26.3%로 조사가 됐었죠. 와, 특히나 경남이 지금 뒷좌석이 많이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토착하고 안 되다 보니까 의식 전환을 좀 강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교통안전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제교통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1980년대 뒷좌석 착용을 의무화했던 그 스웨덴과 독일의 전좌석 착용률은 현재 90% 이상이 되고요. 네. 독일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무려 97%에 이르는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이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08년에 전좌석 착용을 의무화한 일본의 뒷좌석의 경우는요, 아직도 36%에 불과한 실정이라 법과 제도만으로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건 역부족이라는 이렇게 사실을 우리도 이제 토로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모든 관련 교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는 반드시 국민 참여가 따라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우리의 의식 전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안전띠 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의식 전환이니까요. 꼭 실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